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취임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고 두 사람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선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왜 용산으로 초청했을까요? 아니, 어제 만남은 당정에 만나서 대통령과 이제 여당 지도부가 민생 현안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알다시피 당정 간의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방안, 그리고 철도 지화와 등 교통 대책, 또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좀 유예를 했어야 되는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게 지금 바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 어제 그 자리는 그런 문제를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 두 분만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그 원내 대표도 계셨고 또 거기 이관섭 비서실장 등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는 민생 현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저런 것들은 서로 또 여러 경로로 또 얘기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은 늘 소통하고 서로 충분히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대내에게 알린 측면도 이제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과 정이라고 하는 게 늘 혀단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 현안도 많고 또 경제, 민생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자주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여권에선 이번 회동으로 첨예했던 당정 갈등이 이제 마무리 봉합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 여사 문제 불씨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이 조만간 갈등을 유발했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김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의원님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이제 타이밍이 지나갔고 이슈 자체가 소진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사과하든 안 하든 간에 지지율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별다른 대응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는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 있다면 그리고 또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 이제 당정 간의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되고 이미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지율이든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지지율에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혹이라고 그럴까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또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공천 신청을 받고 후보를 이제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번 공천 심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랄까요, 포인트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공천에서 공정한 공천이냐 또 시스템 공천 이런 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정하고 또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하게 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냐 또 혁신 공천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도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 같은 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해법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우선 86 운동권 세대를 정조준했습니다. 학생운동했다는 걸로 수십 년간 특권, 기득권을 누린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먹힐까요? 저는 그동안 야당이 보여준 정치 행태 이게 사실은 뭐 운동권 논리나 방식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됐거든요. 실제로 운동권을 대표하는 면면들이 그걸 또 끌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운동권 심판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연관돼서요. 우선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여당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중 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사실 유명세를 탔던 그 인사인데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제 겨냥한 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과 임종석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볼 때 뭐 일목요연하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잘 대비해 주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임종석 운동권의 대표되는 운동권 세력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 이렇다 할 무슨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비슷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울러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이제 마포 을이라든지 김민석 의원의 영등포 을, 이인영 의원의 이제 구로갑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들과 이제 전면전을 펼치는 양상인데 거기가 사실 뭐 험지가 많습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가면 우리 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진표가 정말로 잘 짜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들도 이런 지역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흥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제 대표죠. 개혁신당 대표니까요. 그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유 전 의원이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당을 많이 어떻게 보면 뭐 금도를 넘어설 만큼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 얘기한 것은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뭐 보수 쪽에서는 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게 보신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이제 멀리 있는 대선까지도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뭐 당 대표 선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다 이번 총선 이후에 또 다른 뭐 정계 개편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선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 나름대로의 그림을 좀 길게 크게 그려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 전 의원 한 말을 보면 공천 신청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출마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만약에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하지도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발언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상징적인 지역 이런 데 출마를 아마 요청하면 거기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당에서 예를 들면 유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잖아요.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 아니면 견제 이런 부분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역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이 통합하면서 개혁 미래당이라 이제 당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임시 당명이라고는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왜 자신의 당명을 따라하냐는 취지로 이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체로 보면은 당명을 둘러싼 가벼운 신경전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거 하나 봐서도 빅텐트까지는 쉽지 않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단계에서는 각자 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결국은 같이 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크기의 텐트를 여러 개 펴서는 국민들로부터 제3의 대안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주도권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실제로 투표장으로 국민들을 끌어내려면 어떤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하면 전략적으로 저는 이런 세력들이 하나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앞두고 지금은 사실 다른 점을 노정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선거에 임박해서 뭉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어떤 정치공학적인 결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선거에서 그분들이야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선택받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선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다 이런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네.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왔는지를 모르지만 대통령은 사실은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당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당의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당무 개입을 안 한다는 것과 또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당무 얘기는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중립 의무를 꼭 지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대통령이 어떤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직접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불투명하고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 반발을 고려해서 별도 보상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결정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봐요. 우리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지금 이번에 야당이 통과시킨 이태원법은 사실은 독소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그리고 조사위원회 구성도 편파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이제 재부의하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도록 제2요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또 야당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유도를 오히려 유도했다. 거부권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어떤 대책을 발표하는 거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선 공천 갈등이 이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명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거나 친문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어떤 민주적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사당에 가깝기 때문에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에 충성하는 사람, 소위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던 비판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번 공천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제거하기 위한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일부 친명들이 그렇게 그치에 가서 지금 공천을 신청하고 또 그 서로 지금 경합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바람직스럽지는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와중에 이제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문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은 그 반윤 스탠스 지금 취하고 있는데 한때는 반문 전사로 불릴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서 되게 약간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치 어떤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좀 불편한 시선이 전 많은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무래도 뭐 당내에서도 뭐 심지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선당 후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건 뭐 출마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요청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총선 앞두고 복당한다는 뜻은 출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출마하지 말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 발언이 그동안에 좀 사실 좀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경우도 뭐 꽤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독단적으로 또 누구를 뭐 복당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함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고가 핸드백 의혹 이제 공격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 경위 밝혀라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들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게 맞는지 국회가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놓고 뭐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이슈화를 하고 싸우는 것이 도대체 우리 국회가 할 일인가. 정말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지금 어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오로지 하는 것은 의석을 가지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자꾸 그런 정쟁만 일삼고 해왔는데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병역을 필요할 것을 의무화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특정 직군 여성의 병역 의무화하자는 것을 두고 남녀 성별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어차피 총선을 겨냥해서 모든 연령 또 남녀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선을 겨냥해서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성들 젊은 남성들 청년들은 여성들에게 조금 일자를 좀 뺏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조합을 해서 군대 병역과 연결을 해서 그런 어떤 공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전략적인 또 총선을 의식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